괜찮죠? 스윙보트 다시 앞에 주인 대리인 문제만 한 번 더 언급하고 갑시다. 주인 대리인 문제가 뭐라고? 교과서 110페이지. 주인이 우리고 대리인이 정치인. 정치인인데 주인이 항상 대리인을 감시하기 어려울 때 대리인이 열심히 일하지 않게 되는 현상.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정치 참여가 필요하다. 이런 개념이었습니다. 넘어가고. 요 정치 참여의 방법에만 밑줄 막고 넘어간다. 정치 참여 네모치고 가운데 줄에 있지. 선거, 투표. 아래쪽에 주민 소환제. 주민 소환제는 말 안 듣는 애들 소환해가지고 그 얘를 계속 앉힐지 아니면 좀 쫓아내고 다른 애들을 다시 앉힐지를 그 주민 투표를 하는 거야. 주민 소환제입니다. 탄핵 소추할 때 국민 투표 가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여기는 지방자치제니까 그냥 주민 소환제로 지역 주민. 그리고 주민 발의제.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으면 거기에 대한 안건을 조례 이런 거, 규칙 이런 거를 제정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주민 발의제. 아래쪽에 주민 참여.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에 주민들이 관여하는 겁니다. 주민 참여 예산제. 이런 게 정치 참여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쩌고저쩌고 자율로 보면 나머지 넘어갑니다. 교육 뭐 읽어보시고. 정치 참여의 특징 일반의기. 뭐 스윙보트 밑에 영화 보는데 스윙 투표, 스윙보트. 선거일에 시스템 오류가 생겨서 10일 안에 직접 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네. 한 표에 따라 대통령 후보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고 원래는 이익과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서 버드에게만 10일 안에 재투표할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한 표 따라 대통령 후보가 누가 바뀔지로 변하네요. 그래서 서로 얘한테 이득을 줘가지고 나한테 투표를 하는데 이득과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가 얼마나 삶에 큰 영향을 주는지 깨닫고 반성하고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게 된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니까 자신의 권리 행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시민 참여지. 시민 참여는 우리는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의무이자 권리. 넘어간다 다음 페이지. 시민불복종 할 때 이 시민불복종의 이론적 근거를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소로라는 사람이었고 국민으로서 법에 대한 존경심보다 인간에서의 양심 우선 시민불복종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뭐가 제일 많이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로 간디의 소금법 투쟁 그리고 그 밑에 킹 목사의 흑인 차별 철폐 운동 이런 게 이 우리가 얘기했던 시민불복종 사례로 많이 들어가요. 궁금한 게 있는데 징어 룰스는 그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불복종을 벌인다 이거 안 되는 거죠? 맞는 거지 보통. 양심에 따라 양심에 따라도 맞는 거지. 양심인데 그것만 해당되면 안 된다고. 소로는 양심만 있으면 돼. 근데 소로 싱어나 롤스는 양심도 포함되고 플러스 공공의 정의를 합치해야 된다. 혹은 뭐 이익과 손해를 계산해야 된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죠. 왜? 양심이 틀린 걸로 아니? 아니 덕성을 한 번만 치는 거. 보자. 몇 번? 7번. 덕성 거 7번 한번 보자. 덕성 거. 이번에. 덕성 7번에서 소로 싱어 롤스인데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되는가? A가 맞네. 싱어랑 롤스도 맞는데 개인의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적극적으로 불복종해. 근데 그러니까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에 적극적으로 불복종하는 거는 좀 애매하지. 양심 플러스 싱어랑 롤스 하는 게 필요했잖아. 아닌 거죠? 아닌 거지. 그러니까 A가 정답이죠. A는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왜냐하면 소로는 이거 많이 얘기하는 거고 여기는 롤스나 싱어는 더 필요해요.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는 게 이게 틀린 선언 아니거든. 근데 이것만으로 시민불복종이 정당화되진 않아요. 괜찮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선지입니다. 기억은 맞는 선지. 양심에 따라 부정의한 법이 적극적으로 불복종해야 된다는 아니야. 공공의 정의관에 따라 혹은 그 이익에 따라 그 사회의 최대의 효용성에 따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괜찮니? 네. 넘어가서
다시 그 함께 나누는 가을에 왕의 명령을 어긴 안티곤의 이야기를 봅니다. 안티곤의 두 오빠가 왕이 자리를 두고 전쟁을 하고 둘 다 목숨을 잃었네. 그래서 한 명은 장대를 성대하게 치르고 한 명은 시신을 버려두라 그랬는데 신이 부여한 명령이다. 그래서 왕의 명령보다 우선한다고 하고 왕의 명령을 어겼네요. 둘 다. 신이 부여한 명령은 양심이지 양심. 둘 다 목숨을 잃었는데 한 명만 버려두고 하는 거는 이제 양심이 내린 명령에 위배되는 거니까 왕의 명령을 어겼다. 이건 시민불복종이죠. 장례를 치러준 개념이네. 악법도 법. 악법도 법이라는 게 시민불복종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악법도 법이라는 지켜야 되는 입장도 있지만 양심이나 정의가 위반될 경우 한 인간으로서 악법에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 넘어가겠습니다. 정당한 조건 다 별표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 공개성, 비폭력성, 처벌 감수, 최후 수단, 공동선 추구, 기본권 보호. 근데 뭐에 대한 건 안 된다. 법 전체에 대한 한 건 안 됩니다. 이게 롤스는 뭐 헌법 정신 이런 단어로 표현을 했었죠. 헌법 정신은 안 돼. 혹은 체제 자체에 대한 것은 안 돼요. 어떤 법에 대해서만 시민불복종이 이루어졌다. 일부 부정의한 법이에요. 법 체제는 존중해야 돼. 법 체제는.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어쩌고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에서 요건들을 찾아볼 수 있다. 폭력을 1번하고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밑줄 끕시다. 1번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어디요?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요건 113페이지에 아, 시민불복종 네. 정당화 요건에서 두 번째 줄에 있네요. 네. 폭력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불이한 법을 고치려는 노력을 먼저 한다. 다시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2번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된다. 3번 법이나 제도 전체에 대해 한 거에서는 안 된다. 4번 법적인 처벌 제재를 받게 되더라도 감수할 각오를 해야 한다. 그 다음에 시민보복은 다수의 공개적 활동을 통해 공동선을 지향. 공동선 지향의 4번 하죠. 공동선을 지향. 5번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돼. 내가 시민보복 좀 하는 가운데 남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까지. 기본 그건 어디 있어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5번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찾았니? 네. 그래서 밑에는 그냥 읽어만 보자. 합의하기가 어려워요. 비폭력성 여건과 관련해서 폭력의 개념이나 한계가 어디냐. 정당방위 성격의 폭력을 폭력으로 규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정도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한계에서 양심이나 정의관을 근거로 법에 대한 저항이 정당한데 거기 밑줄 그 바로 다음에 실정법의 권위 약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행위. 세 번째 집단 이기주의의 반로. 이런 요건도 기억을 하시고 한계도 기억하시고. 밑에 드워킨은 헌법 정신이라고 적어놔라. 드워킨은 헌법 정신. 헌법 정신이 기준이었죠. 그리고 이런 건 안 나올 것 같아. 넘어갑니다. 양심 기반, 정의 기반, 정책 기반 이런 거는 민주사에서 한번 나온 적 없어요. 롤스는 헌법 정신 그런 거 안 되는 거죠. 헌법 정신에 대해서는 지금 그러니까 그 롤스는 공공의 정의감이 기준이에요. 다수의 다수의 정의감 거. 다수의 정의감, 뭐 사회 협동체의 원리 이런 게 정의의 원칙 이게 시민공정의 기준인데 드워킨은 헌법 정신이 기준이라는 거 알면 됩니다. 근데 롤스는 그냥 다수는 안 돼. 만장일치여야 돼요. 시험에서 그냥 다수로 나오면 틀린 거죠. 그냥 다수로 하면 틀린 거지. 만장일치로 된다. 만장일치. 네. 다수는 누구는 긍정할 수 있겠니? 서로. 시간을 긍정할 수 있어. 말이 안 돼. 여기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니까 다수결 원칙 같은 게 인정한다 그랬지. 정당화될 수 있는 근거. 소로랑 롤스는 제시문만 알아둡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되고 밑줄 끊는다.
114페이지에 우리는 먼저 인간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국민이어야 한다. 자주 나오는 선지요. 소로라는 것만 알면 되고 밑에 나에서 부정을 나에는 네 번째 줄 시민불복종을 정의의 1원칙인 평등한 자유의 원칙에 대한 심판, 심한 위반 이 원칙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에 대한 현저한 위배에 국한 두 뭐가 해당이 안 되는 거야? 그 이원칙에 이 원칙의 차등의 원칙은 해당이 안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고 상중하 롤세 정의로 자 가의 시민불복종 정당한 근거는 뭘까? 가의 시민불복종 정당한 근거는 소 양심 이게 뭐 쭉 나오는 게 양심 적으면 되고 나의 관점이 가의 다른 점 가와 다른 점 차이점 나는 다수의 정. 다수의 정의관 개인의 양심보다 공동체의 정의감에 근거한다. 옆에 나오네요. 2번에 밑줄 거라. 예시답안 2번에 보면 개인의 양심보다 공동체의 정의감에 근거. 여기다가 있어? 예시답안 옆에. 그 교사형 못 가서 하겠습니다. 교사형 못 가서. 근데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시우도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형 다 주지 않았나? 아니 안 받았어. 저도 아까 주지 않았나? 그래요? 봅시다. 114페이지. 답안이 있는 걸로 보세요. 일단 두 개 같이 참고하면서 봅니다. (114페이지) 왼쪽 보니까 시민불복종에 대한 나의 관점이 가와 다른 점 개인의 양심보다 공동체의 정의감에 근거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 뭐 제외한다는 얘기만 나와있네. 합의, 공정한 절차, 정의의 원칙을 중시하였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넘어갑니다. 동의론 생각 정의라는 게 안 나오고 시민불복종 OX인데 최고의 수단이어야 한다. OX 5.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불복종에 X 처벌을 받을 수 없다. X 공동선을 시행하고 타인의 기본권 침해해서는 안 돼. 5 사회 전체의 법이 아닌 규정이한 법에 대한 불복종. 5. 단어를 활용하여 정치 참여. 넘어가겠습니다. 신고도 헌법은 안 되는 거죠? 헌법도 가능하지. 진짜? 현저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롤스만 안 되는 거예요? 롤스는 안 돼요. 롤스는 헌법적으로 얘기 안 합니다. 정의의 원칙 자체는 불복종의 대상이 아니야. 롤스는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 논쟁. 정의의 원칙은 또 뭐예요? 정의의 원칙 외워라 이거. 정의의 원칙이 롤스의 정의의 원칙. 이런 식이요? 이런 식은 뭔데? 이런 식이 그 기본 그건 타인의 평등한 자유. 평등한 이 원칙이 이 원칙. 기획 차등은 아닌데 차등 아니면 돼. 소로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소로는 상관없어. 소로는 그런 원칙들이 안 나오고 소로는 기본권에 대한 현저한 위반이 발생했을 때 현저한 침해, 현저한 위반이 발생하면 헌법 정신에도 저항할 수 있습니다. 시민불복종 할 수 있어요. 말로 들어서 이러면 쉬운 게 되면 과학기술로 갑니다. 과학기술. 과학기술 성과와 한계. 45분 남았네. 45분 동안 심하게 집중. 들려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성과 한계. 생명공학 의료기술 발달. 인간의 경제적 풍요 안락한 삶을 넘어가고 이거는 뭐 과학 그 혐오주의, 과학 지상주의 뭐 이런 걸 보는 거예요. 여다이트 운동 과학 혐오주의 사례로 나왔었어요. 그 가비온다스 요 얘기 나오네요. 동부 아메리카 특별한 마을이 있고 여기는 어떤 거냐면은 그 기술을 통해 가지고 자연 친화적인 도시를 다시 만든 거야. 그래서 1971년 이상주의자들이 열대 사바나 지역의 항무지에 건설했네. 그래서 지속 가능한 과학 기술을 활용하여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도 공동체가 생존할 수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과학기술 지상주의예요. 지상주의는 아니고 과학 기술이 자연을 개척한 사례 같은데 네. 지상주의로 볼 수 있겠다. 과학 기술의 긍정적인 측면이죠. 이거는 문제를 과학 기술 해결한 거잖아. 항모지에다가 수차도 놓고 태양열도 놓고 했으니까. 네.
강화는 못했겠다. 만약에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봅시다. 지속 가능한 발전이면 과학기술 지상주의겠지. 과학기술 낙관주의. 윤리적 속고의 필요성. 넘어가고. 가치 중립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고 연구자의 자유를 보장해야 된다.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과학기술이 우리가 과학기술 그 자체에도 책임이 있다 이런 입장이고. 빛과 어둠을 가진 과학자. 저 밑에 보면은 하버 나왔네요. 하버가 두 가지 했는데 비료 만드는 기술을 뭔지 알아요.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암모니아 원성법으로 노벨 화학성을 탔네. 근데 뭐도 했다.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량해서 질산 암모늄도 만들었고 이걸 독가스에 사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은 과학기술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면은 얘는 잘못이 없는 거고 얘가 직접 사람을 죽인 게 아니잖아. 그냥 개발만 했을 뿐이지. 근데 가치 중립성을 부정하는 입장에서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를 해서 개발을 했어야지 이런 입장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사례지만 보고 알면 됩니다. 밑에 야스퍼스랑 하이데거가 나오네요.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그 자체로 선도학도 아니다. 야스퍼스 키워드로 자주 나왔지. 요 밑에 하이데거는 요 최악의 경우는 요 밑줄 거라 세 번째 줄. 하이데거의 기술과 전향해서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으로 고찰하여 우리와 무관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 그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네. 이게 기술에 종속돼서 부품으로 이용돼서 자원을 착취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탈한다, 몰아세운다라고 표현을 하죠. 네. 기술을 올바른 태도, 목적을 수립한다. 정당한 맥락. 자, 그리고 과학기술 저 위로 올라가서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올바른 태도에서 이론적 정당한 맥락과 목적 설정 및 활용의 맥락. 10번째 줄이네요. 이론적 정당한 맥락. 여기는 중립적이어야 돼, 아니면 객관적이어야 돼, 아니면 주관적이어야 돼요. 객관적이어야 돼. 객관적. 정당한 맥락에 대해서는 객관적 실험 결과가 주관 섞이지 않은 채로 반영이 돼야 이게 타당성을 획득하는 거지. 정당화가죠. 가치 중립적이 한다. 하지만 주관적 세 번째 아래 과학 기술의 연구 목적을 설정하고 연구를 현실에 활용하는 과정에서는 과학자의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어. 밑줄. 연구 목적 설정 및 현실 활용 과정에서는 과학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된다. 그래서 요 연구 목적 설정 및 활용 단계는 윤리적 가치 평가로 지도받고 규제받아야 한다. 제일 밑에 줄 밑줄. 윤리적 가치 평가로 지도받고 규제받아야 된다. 기술 가치 평가 이런 거. 기술 영향 평가 기억하세요. 네. 기술 영향 평가 어디 나오지? 안 나오나? 기술 영향 평가 학교 프린트에 나오더만. 그 시험에도 나오고. 학교 프린트 다시 좀 주시면 안 돼요? 아씨 인사 안 했는데. 아니 좀 이따가 애들 끝나고. 쉬는 시간에 나와. 저기 그 너네 계속 고등 가니 수업? 저는 어차피 가요. 가요? 그럼 넌 따라오세요. 나머지 학교 프린트 필요한 사람 없니? 너만 따라오자. 나랑 같이 저쪽으로 가자. 고등 가는 거. 중등 가는 거. 중등 가는 거.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태도에서 여기까지 했고. 두 개 구분해라. 정당한 과정은 뭐라고?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고. 목표 설정 및 활용 단계가 주관적. 그래서 어디가 윤리적 가치로 평가받아야 돼? 규제받아야 돼? 목적 설정 및 목적 설정 및 활용 단계가 규제받아야 된다. 자, 요거는 세 개를 외웁니다. 122페이지에. 오늘날 과학 기술의 특징이야. 누가 얘기했니 이거? 요나스가 얘기했던 거고 세 가지 특징이 가지네요. 결과에 무엇성? 결과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몰라. 적용의 강제성. 한 번 적용되면 멈추기가 힘들어. 세 번째, 시공간적 강요성. 넓은 범위에 시간적으로도 멀리, 그리고 공간적으로 넓은 범위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뭔 얘기입니까? 어떤 거 하라? 뭘 발견하라? 공포의 발견성. 우리는 그 객관적인 전망보다 두려움에 더 큰 주관점을 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위에 핵분열 얘기하는 거,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누구예요?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우페나요. 그래서 나는 과학적일 뿐이야. 내가 발견한 핵을 대천년처럼 일어나니
모두 내 책임이야 동시에 생각하고 있네. 왼쪽은 과학기술 가치 중립을 인정하는 거고 오른쪽은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이 없다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인정하는 거지. 그래서 요나스 이름이 나오는 123쪽에 요 밑줄 끕니다.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전통적 윤리관은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다시. 어디예요? 123쪽. 거기 그 책 옆에 있죠. 책 옆에. 책갈피들이 있어가지고. 책임의 범위를 현세대로 한정하는 기존의 전통적 윤리관으로는 과학기술 시대에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어떤 윤리가 나온 거야? 새로운 윤리가 나온 거야. 이게 어떤 거랑 비교돼서 원래 나오는 거예요, 개념에는 이전 윤리로 충분하다는 거 사상이 하나 있지. 어떤 사상입니까 혹시? 이전 윤리를 고쳐서 잘 쓰면 된다. 옛날에 했던 것 같아요. 온건한 인간 중심주의. 패스모어가 기존 윤리를 개량하는 걸 통해서 충분히 미래 문제를 대처할 수 있다고. 얘는 기존 윤리로는 대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윤리를 만들어야 한다. 이게 요나스의 입장이었습니다. 책임 윤리 입장. 근데 왜 복제된인가요? 그렇지 않다. 과학기술자. 요나스 입장에서 두 번째 줄 보자. 과학기술의 부정적인 결과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중요하다. 그래서 진행해서 안 되는 연구의 한계를 알려준다. 얘가 뭐로 나오냐면 복제인간 실험이 나오네. 복제인간. 그 무엇에도 정당할 수 없는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 모든 인간은 반복될 수 없는 인격을 가지는데 복제인간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취향이나 취미나 뭐 이런 거 유사할 거니까 인간 존엄성이 침해될 수 있겠지. 그래서 위험한 예측 결과 앞에서 영향 행사에 포기할 줄 아는 겸손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있지만 그거를 포기할 줄 아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된다. 이 겸손한 자세, 뭐 소비 절제하는 생활 이런 게 요나스 키워드로 나와요. 요나스가 과학기술을 최대한 억누르면 사는 얘기야. 절제된 생활, 검소한 생활 이런 거는. 너무 어떤 형식으로 큰 파장이 올지 모르지. 절제되고 검소한 생활을 해라. 이런 표현이 요나스 키워드로 나올 수 있습니다. 미래에 가능한 결과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 목표를 중단해야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은 지금보다 훨씬 오래 살게 되는 사실, 그다음에 수명을 늘리려는 사실, 뭐 이런 거가 멈추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네. 평균 수명을 늘리려는 과학기술의 노력을 제일 밑에 인류의 오래끔 죽지 않거나 혹은 가능한 한 오래 살려는 꿈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는 중단해야 된다. 사례로 뭐 걸리버 여행 얘기를 하네요. 죽을 수 없음의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종종 태어나는 어떤 민족 같은 이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중단하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과학기술에 대한 책임에서 외적 책임과 내적 책임이 있었습니다. 내적 책임이 어떤 거였어요? 연구윤리와 내적 책임이어서 어떤 거 하지 말라? 조작, 표절, 날조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내적 책임은 내적 책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니지, 모든 사람들이 다 내적 책임을 다 모든 인간에서 다 공통으로 내적 책임을 다 해야지.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연구 조작하라는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모든 입장에서 연구 윤리에 대해서는 논란이 없어요. 외적 책임은 뭐니?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을 얘기를 할까? 아니요. 안 하겠지. 여기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 과학기술 가치 중립이 아니야. 과학기술에 우리가 책임이 있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책임 같은 걸 얘기할 수 있겠지. 그게 외적 책임이야, 외적 책임. 물어볼 때는 이거 입장 딱 보고 낚시 문제로 내적 책임에 대해서 의견 갈린다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알겠니? 내적 책임은 둘 다 인정하는 거는 외적 책임은 입장이 갈릴 수 있겠죠. 저기 밑에 보면 폴링 폭탄 맨해튼 프로텍트 기술은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한다. 저 밑에 폴링이라는 사람이 저 함께 나누는 가을 보면 과학기술은 평화를 위해 공헌해야 된다.
홀링이라는 사람이 맨하튼 프로젝트 이거 어제부터 만들었던 실험이죠. 여기에 책임자 자리를 제안하는데 거부했네. 그래서 핵 서명, 반핵 서명 운동 같은 것도 시작했네. 뭘 다 한 거예요? 외적 책임을 다한 거지. 사회적 책임. 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 거죠. 그래서 뭐 기술자가 가져야 할 바람직한 기술 같은 걸로 나올 거고. 다음 페이지. 자, 사회 제도적 차원의 노력에서는 어떤 거 있었냐? 아까 말했던 거. 기술 가치. 기술 영향 평가 제도. 단어를 외우십시오. 기술 영향 평가 제도. 그리고 기술 영향 평가 제도 좀 위쪽에 연구 개발 과정을 들어가면 동시 감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윤리위원회 활동, 기관 또는 각종 윤리위원회 활동 이런 게 사회제도 차원의 노력입니다. 이거랑 기술 영향 평가 제도. 시민의 노력은 그냥 시민 참여 같은 거 하면 돼요. 여기는 사회적 토론, 합의 과정. 그다음에 나머지 그냥 뭐 별 얘기가 안 나오고 사회적 책임 하이젠베르크 나왔네. 하이젠베르크는 요거 과학기술 그거 하는 거랬지. 오펜하이머랑 반대되는 입장이죠. 독일 나치 밑에 있었지만 내가 만들 수 있었지만 안 만들었다 이런 입장이었다고 그랬습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겠지. 넘어가고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다 보면은 리히텐슈타인의 미친 과학자라는 작품이네. 상위 유감에서 126페이지. 스위치를 당기자마자 강성 공격 장치들이 작동화될 것이라고 자만하면 길을 잡고 있는 과학자들. 뭐를 다 하지 못한 거야. 외적 책임을 다 하지 못한 거죠. 사회적 책임, 이거 파괴 강성 공격인데 그러면 자만하면 광기에 사로잡힐 수 있는 모습 그런 건 하면 안 되겠지.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가하나 입장 봅시다. 가하는 어떤 입장이니? 범죄를 저지르거나 정직하지 못했기 때문에 잘못을 저지른 우리 사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할 수 없다. 과학의 성과를 포기하는 것보다 과학자의 부정직함을 허용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 어떤 입장이에요? 외적 책임. 외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 이러한 선한 악이 도래하면 결과적으로 사회가 더 악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학자가 연구 조작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외적으로 범죄도 저지르면 안 된다는 거죠. 연구 외에 나는 과학 지식을 이용하여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많은 것을 만들 수 있다.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 그 지식이 갖는 힘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에 대한 지시를 전혀 하지 않는다. 과학자랑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여기는 가치 중립성을 인정하는 입장이겠지. 근데 요나스도 외적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요나스는 이런 얘기는 안 해. 과학 기술이 외적 책임을 다해야 되는 입장이겠다. 왜냐면은 과학이 어떻게 발견된지 모르잖아. 굳이 따지자면은 하이데거랑 좀 유사한 입장이겠네. 하이데거도 가치 중립성 부정하고 과학 기술에 경계하라 했잖아요. 요나스도 그렇게 보겠지. 요나스도 과학 기술이 가지고 올 나쁜 결과에 대해 항상 주의하고 경계하고 신중하게 다루는 입장이니까 사회적 책임을 인정하겠지. 요나스. 시험 범위 다 아니야. 오, 이렇게 많냐 너네? 넘어가. 127페이지. 싹 다야. 30분 남았다. 우리 막 사회적 기업 이것도? 네, 그 싹다 이거. 쌤 넘어가고 정보사회와 윤리, 정보기술 발달과 윤리네요. 정보기술 발달하면서 뭐 시공간적 제약 뭐 이런 거는 읽어보면 알 거고 감시 통제할 때 뭐라 하니? 단어. 산업특권만 나와 있네요. 산업특권만 있고 다양한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넘어가니까 여기 내용 많이 없어. 자, 저작권 보호를 이거 입장만 보면 되는데 창작자의 노력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한다. 어떤 입장이야? 카피라이트 운동. 그다음에 지적재산물은 공공제약. 어떤 입장이야? 정보 카피레프트 입장입니다. 정보 공유의 장단점 할 때 토르발스는 누구로 나왔었니? 토르발스 리눅스 만든 사람. 카피레프트 입장으로 제시문이 나올 거예요. 129페이지에 나오죠. 새로 운영체제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같이 쓸 수 있게 만든다. 그러죠. 카피레프트 입장이고요. 그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는 입장은 어디입니까? 지적재산권을 보호하자. 이게 지금 입장이야. 그러니까 그 카피라이트 쪽에서 지적재산권 같은 걸 얘기를 할 겁니다. 넘어가고 사생활 침해 문제. 사생활 침해 문제는 뭐랑 무슨 권리랑 무슨 권리가 충돌하는 거죠? 이칠 권리랑 알 권리 충돌하는 거고.
이칠 권리에서 뭐 이칠 권리 얘기하면서 단점으로 이칠 권리 단점으로 뭐가 침해받을 수 있다고? 우리의 알 권리. 알 권리가 침해되는데 공적인 정보들이 삭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칠 권리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개인 사생활 관련된 거야 돼. 공적인 거 말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뭐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아니면 어디 집을 사고 이런 거 부동산 투기를 하고 이런 거는 개개인 사생활이잖아. 그런 건 이칠 권리 대상이 아닙니다. 뭐가 이칠 권리다? 공적인. 공적인 거. 내가 그 선거에 나가면서 내가 이제 전과 기록 있는 걸 지우면서 나갈 수가 없다고. 그건 이칠 권리 대상이 아니에요. 그건 알 권리가 우선하는 겁니다. 한 번만 풀어 같아요. 풀고 오세요. 자 그리고 표현의 자유 문제 뭐 이런 거 사이버 폭력의 문제 스토킹 사이버 따돌림 넘어갑니다. 이런 거는 뭐 읽어보면 아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굳이 이런 거를 안 본다 그래서 막 틀릴 내용들은 아닌 것 같다. 넘어가고 정보사에 필요한 정보윤리 옆에는 외웁니다. 정보윤리의 기본 원칙 4가지 자율성의 원리 해약 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 뭐 시험에도 계속 나왔던 내용이죠. 이거는 4개 외웁니다. 해약 금지 선행 정의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외우고 넘어가자. 정의 어떻게 외우면 될까 이거는 해약 금지를 알겠죠. 자율성은 자기 결정 능력을 존중해야 된다. 자율성의 원리. 131페이지에 정보윤리 기본 원리 별표 치고 외우십시오. 정보윤리 기본 원칙 141이에요. 131. 첫째 줄기고요. 정보윤리 기본 원칙 4가지 자율성의 원리, 해약 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 사이버 공간의 무슨 효과 이것도 기억해라. 왜 사람들이 사이버 폭력 같은 거 하게 된다? 어떤 효과 때문에? 탈억제 효과라고 탈억제. 현실에서는 얼굴 보면서 하니까 이렇게 폭력을 저지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데 얼굴 안 보고 하는 거지. 그리고 집단 군중 심리 이런 거 휘둘릴 수 있으니까 억제된 게 완화된다. 그래서 탈억제 효과가 크다. 자율성의 원리, 해약 금지의 원리, 선행의 원리, 정의의 원리. 해약 금지가 선행이랑 같이 이으면 될 것 같고 정의의 원리는 선행이 정의랑 이어야 되나? 이렇게 보자. 자율적으로 해약 금지한다. 자율적으로 해약 금지한다. 그다음에 선행을 하는 건 정의롭다. 이렇게 4가지 외웁니다. 이건 나올 것 같아. 자율성의 원리 해약 금지. 자율적으로 해약 금지한다. 그리고 선행을 하는 건 정의롭다. 이렇게 외우면 되겠지. 4가지 외우고 갑니다. 외우고. 자율성의 원리, 해약 금지의 원리, 정의의 원리, 선행의 원리입니다. 나머지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밑에 제시문이 나올 수 있겠네. 지적 재산권 존중의 원리. 사생활 존중의 원리가 자율성의 원리인 것 같고 공정한 표시의 원리가 정의의 원리고 해약 금지의 원리가 해약 금지의 원리고. 세버슨하고 스피넬러랑 같은 거예요. 아 다르네. 그래서 이래서 맨날 여기 옆에 있는 걸로 잠깐만 한 걸음 더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니? 나와요. 둘 다 왜? 근데 스피넬러가 좀 더 자주 나오는 것 같더라. 문제 풀어보니까. 이걸로 외우면 돼. 이걸로 스피넬러로 외우. 스피넬러. 이거는 막 주제통 보니까 그것보다는 스피넬러로 조금 더 자주 나오고 지금 이걸로 4개 외우고 갑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매체 윤리. 자, 신문, 서적, 인쇄 매체, 텔레비전, 라디오, 방송 매체, 인터넷 이런 거를 무슨 매체라 그래요? 기존. 전통 매체라고 한다. 전통 매체. 그리고 전통 매체 말고 요즘에 새롭게 등장한 게 뉴미디어 매체라고 해요. 뉴미디어. 뉴미디어는 쌍방향적 의사소통. 네. 그다음에 새롭게 신속한 매체 영향력은 증대된다. 탈대중화 이런 거 있는. 탈대중화 나 어디 나오니? 아니 뭐. 안 나오네. 왜 안 나오지? 나와야 되는데 넘어가고. 프린트. 프린트 H. 대중화야 탈대중화야? 대중화. 동시화야 비동시화야? 비동시화야. 쌍방향이야 단방향이야? 단방향이야. 세 개나 나와. 능동화 종합화. 능동화 종합화야 아니면 개별화야? 종합화야. 왜 종합화요? 요러 예전에는 뭐 따로 돼 있던 걸 다 종합하잖아. 매체 하나에 뭐
방송 있는 거 같이 하고 라디오, 신문 매체, 인쇄 매체도 들어가고 뭐 음성 매체도 들어가고 영상 매체도 다 들어가니까 종합학까지 다양한 정보를 제공 감시 역할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 뉴 미디어 시대의 문제점은 뭡니까? 어떤 게 많이 돌아다녀? 일하시나? 가짜 뉴스나 뭐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라 그래요. 신뢰할 수 없는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는 현상입니다. 정보의 양이 다양해졌죠. 출처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좀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닌다는 얘기고. 그리고 책임이 여기 사이버 문제가 막 발생하는 원인 중에 하나도 있었잖아요. 책임의 분산입니다. 책임의 분산. 여기 데이터 스모그 현상이 발생하는 것도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 남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유포하는 거에 대한 반발 그게 좀 적어요. 남도 저에게 하는데 뭐 이런 거. 그리고 음란, 매체, 유해 정보. 그리고 좀 이 미디어 시대에 음란 및 각종 유해 정보를 전달할 때도 많고, 객관성을 상실한 가정이나 그래서 뭐가 필요한데 이런 데이터 스모그 현상 때문에 필요한 능력이 있었지. 미디어 리터러시입니다. 매체 이해력이라는 단어로 왔습니다. 매체 이해력. 그러니까 진짜 정보를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이야. 뉴미디어의 특징. 거기 라디오가 보이는 시대의 특징 봅시다. 가는 라디오죠, 라디오. 나는 보이는 라디오 하면서 우리가 채팅까지 막 올리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네. 가는 기존 매체고 라디오만 하는 거고 나는 뉴미디어에 해당하는데 특징 보면은 두 번째 줄에 실시간으로 청취자 반응 확인, 쌍방향 소통, 즉각적 정보 전달 진행, 즉각적 정보나 진행의 방향 수정. 이런 게 뉴미디어의 특징으로 나올 수 있겠죠. 자, 매체 윤리 넘어갑니다. 정보 생산 및 유통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진실한 태도, 두 번째 줄에 진실한 태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아래에 객관성과 공정성. 나머지는 그리고 세 번째 줄 아래쪽에 네 번째 줄 아래쪽에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인격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 나머지는 뭐 배려한 자세. 13번째 줄이네. 여기 옆에 있는 숫자 13번째 줄. 그러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위로 상대방을 배려하는 자세 또 필요하겠지. 근데 몇 분 남았어요? 지금 20분. 아이고. 이거 하면 끝나겠네. 잠깐만. 너무 많네. 빨리 하자 빨리. 정보 소비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 디지털 네이티브 다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보자. 미디어 리터러시 매체를 사용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읽기 쓰기 능력,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접근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발산할 수 있는 능력. 넘어갑니다. 쭉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닷 효과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왔었지. 요거 136쪽에 과학자인 셰레프라는 사람이고 90개국 얘기했을 때 닷 효과라고 단어만 기억해라. 닷의 효과. 잘 모르는 정보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추 이상한 정보를 얘기하면 나도 거기에 끌려가는 얘기하는 겁니다. 닻을 내리면은 거기에 이제 흔들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넘어가고 자연과 윤리에서 인간중심주의 윤리, 베이컨, 데카르트 뭐 이런 거는 넘어갑니다. 도구적 자연과 여기 한 걸음 더해서 139쪽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만 보자. 자, 인간이 자연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하고 자연을 존중하며 신중하고 분별할 것에 사용을 주장한다. 인간이 다른 존재와 같이 있다고 여기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 그러나 여기 139쪽에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가운데쯤 보면은 인간이 다른 존재보다 본질적으로 가치 있다고 여긴다는 점에서 인간중심주의. 장기적 생존과 복지를 위해 세심한 보존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연을 고려한다는 입장에서 온건한 입장이죠. 근데 목적으로 대우는 아니죠. 목적으로 대우는 아니야. 어디 목적으로 대우한다 나와요? 아닙니다. 목적으로 대우하는 게 아니고 도구로 쓰는데 인간에게 도구로 사용될 때 유용하려면 자연환경을 보존해야 된다는 거지. 칸트가 주장한 인간의 간접적 의무, 직접적 의무에는 어떤 표현을 썼어요? 뭐뭐에 대한이 직접적 의무고
간접적 의무에는 관련한 뭐뭐와 관련한 간접적 의무를 가졌다. 그거 바꿨으면 틀려요. 틀려. 직접적 의무는 뭐뭐에 대한으로만 쓰이고요. 간접적 의무는 뭐뭐와 관련한 간접적 의무라고만 쓰여요. 동물에 대한 뭐 이런 거안 틀려요. 동물에 대한 칸트 입장에서. 이익평균 고려의 원칙은 누구 거? 싱어. 뭐가 필요 충분 조건이야? 도덕적 지위의 필요 충분 조건은 폐고 감수 능력. 다른 말로는 유정성. 이 유정성이 뭐의 전제 조건인데? 이익 관심. 그 표현도 알아놔라. 이익 관심. 아니 세 개가 비슷한 면 하고 있어요. 이익 관심의 전제 조건이 유정성이다. 폐고 감수 능력이다. 넘어가고. 삶의 주체에 들어가는 거 밑으로 끄고 넘어가자.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미래의식, 쾌고, 감수 다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기억, 미래의식 뭐 이런 거. 생명 중심주의는 슈바이처. 슈바이처에서 그 어떤 표현 쓴다고 해서 슈바이처 고유 키워드로 나온 게 있었잖아. 생명 외경. 생명 외경인데. 큰 자아식. 네이스. 뭐를 하는 건 선이고 그 생명체를 유지하고 보양하는 건 선이고 생명체를 저해하고 파괴하는 것은 악이다. 이 표현이 슈바이처 키워드로 나오는 어디 나오냐면 네 번째 줄 개표조선가에서 하나 둘셋넷 생명을 유지하고 보양하는 것은 선이며 반대로 생명을 파괴하고 억압하는 것은 악이다. 이 표현이 슈바이처 소지로 나올 거고 테일러는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삶의 목적. 목전론도 삶의 중심이고 목전론 삶의 중심은 내재적 가치를 가지는 게 목전론 삶의 중심이야. 생명체잖아. 이거는 어떤 표현? 내재적 가치라는 표현이 어떤 생명체들은 모두 뭘 가지고 있다? 선. 고유한 선을 가지고 있다는 테일러 키워드. 테일러는 자 밑줄 꼽니다. 테일러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 테일러 네모치고 목전론도 삶의 중심 밑줄. 여기 나와 있네. 인간은 이처럼 자신의 고유한 선의 밑줄, 고유한 선이 내재적 가치야. 고유한 선을 지니는 생명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수가 있다. 이 내재적 가치가 그 도덕적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생태 중심주의, 개체론. 자, 개체론은 누가 개체론입니까? 그 생태 다 생태 빼고 답니다. 다 개체론이고 생태는 뭐 전일론 혹은 전체론. 개체론, 전체론, 전일주의 나오네요. 레오폴드. 생태계 구성원 레오폴드 넘어가고 레오폴드 대지윤리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많이 해서 네스는 무슨 평등? 생명 중심적 평등. 여기 142페이지에 네스 네모치고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도 미주를 주네.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가야 돼. 여기도 요나스처럼 새로운 윤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 나오고 있잖아. 그 세 번째 줄. 세계관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하고. 그게 심층 생태계죠. 큰 자아 실현 밑줄, 생명 중심적 평등 밑줄. 하고 넘어갑니다. 15분. 동양의 사용가가 현대적 의의. 이게 조금 자세하게 나오고 좀 어려울 것 같아서 다시 유교에서는 뭐 어떤 게 키워드? 천인합일. 근데 여기에 천인합일할 때 유교의 사랑은 뭐다? 인인데 요 한자 외웠더라. 사람인자고 사람이 두 명 있는 거야. 네. 어질이 인자인데 어떤 사랑이다. 네. 네네네. 뜨는 이거 할 수 있나 이거? 절반 했지. 절반 이상. 20분 남았네. 아니 각자 다 외워야 되나? 세리즈나 파인만이나 있거든. 그런 건 안 나오잖아. 너무 잘 되는데. 오늘 10시까지 수업? 끝나고 또 같이 가서 생일 볼 거야? 좀 보여줘.
네, 영상을 그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영상을 단톡방에 올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시간까지 다 못하면 사람 인자 나올 거고 여기 불교에서는 뭐 연기사. 연기설이고 여기는 어떤 사람이 나오니? 자비. 자비라는 게 나오는 자비. 도교는 무위자유. 무의자연. 여기 이상 사회가 뭐니 없어. 천인합일. 여기는 무의자연. 소고감일 하지 말자. 도교는 그 자연의 질서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무목적인 질서라는 거. 이런 거 좀 키워드를 좀 알아놔라. 이게 각각의 그 어떤 사상인지를 모르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일단 다 생태주의네. 네, 다 생태주의 입장으로 보세요. 생태 중심주의 입장입니다. 이거를 하는 키워드를 전부 다 유기체적 세계관이라고 표현을 하죠. 유기체적 세계관. 유기체적 세계관이 생태 중심주의야. 그래서 뭐 자연에 순응하는 소극적 자세 뭐 이런 표현이 나오네요. 만물의 상호전 유불도에서 유교에서 천인합일 밑줄 천인합일. 불교에서 상호의존성 이게 연기죠. 연기론을 주장하면서 상호의존성. 그리고 그물망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인드라망 이전에 얘기했죠. 서로 비추는 거. 도교에서는 무의의 체계 무목적의 질서. 요 밑에 이거 다 알아둬라. 이거 보면 좀 어렵거든요. 자, 하늘은 나의 그 생각이 쌓이는 겨울에 보면은 자연과 조화를 강조한 동양의 자연관 있지. 요거 세 개 보고 이게 뭔지 알 수 있어. 무슨 사상인지 알 수 있어야 돼. 하늘은 나의 아버지이면 땅은 나의 어머니. 유교 아니야 유교. 그렇지. 첫 번째 게 유교. 우주를 나의 본성으로 여긴다. 본성 얘기하는 거는 나의 형제 자매, 뭐 만물은 나의 식구다. 이들 가운데 친밀한 유시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 나의 몸으로 여긴다. 이거 이를 얘기하는데 이기론이거든요. 윤리를 안 배워가지고 윤리에 그 나오는데 유교에 나중에 나와요. 성리학이라고. 성리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이 이치가 인간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 그 이치가 인의 의지입니다. 도덕성이야. 그래서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는 도덕성이 우리 하늘이 가지고 있는 도덕성이 나와 하나가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유교고. 한 개의 작은 티끌 그 안에서 무조한 세계를 본다. 이거 하원경에 나왔던 인드라망 얘기하는 거. 그물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의 티끌이 오고 그물망에 있는 그 굿을 얘기하는 거. 그럼 불교예요? 두 번째 게 불교. 세 번째 게 만물이 나와 더불어 하나이다. 장자 얘기하는 거지. 무라일체. 불교예요? 도교입니다. 세 번째 게 도교. 세 개 구분해야 돼. 첫 번째 게 유교, 두 번째 게 불교, 세 번째 게 도교입니다. 꼭 구분해라 이거는. 꼭 나올 수 있다. 넘어간다. 환경 문제, 세계 기후 변화. 넘어가고. 잠깐만. 온실가스. 이 기후 변화의 문제점 하나가 누가 환경 파괴는 누가 저질러 놓고 선진국이 저질렀는데 피해는 누가 많이 보고 있다. 그걸 환경 불평등이라는 단어로 나올 수 있어요. 환경 불평등인데 기후 불평등 혹은 환경 불평등. 자, 그래서 여기 그 어떤 기후 변화 협약 같은 거 맺었지. 후토리. 첫 번째 거 기후 변화 협약 네모. 저기 145페이지에 밑에서 네 번째 줄 위에 기후 변화 협약.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교토 의정. 그다음에 그 아래쪽에 파리 협정. 그 바로 위에 탄소 배출권 거래제까지만 미주. 탄소 배출권 거래제. 언제 처음 나왔다? 교토 의정서 때 나왔어. 교토 의정서. 넘어갑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 요나스 요거 밑에 겁니다. 요나스 중간에 146페이지에 요나스의 네모치고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여라. 밑줄. 어디? 그 한 건가요? 아니 그 가운데쯤에 있죠. 그 본문에 요나스 너의 행위의 결과 미래의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하라. 비후에 있고 맞죠? 비후.
비호해죠. 그렇지, 비호해적. 그리고 요게 생태학적 정언 명령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생태학적 정언 명령. 요나스 책임윤리 하면서도 나오는 그 내용이야. 같이 책임윤리 같이 딸려. 같이 딸려 나오는 개념입니다. 생태학적 정언 명령. 미래에 대한 책임하면서 나올 수 있죠. 왜냐하면 책임의 범위가 요나스는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미래 세대랑 자연환경까지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에다가 한 걸음 더 봅시다. 지속 가능한 발전도 개념만.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는 발전. 밑줄.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어야 할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필요를 만족하게 하는 발전. 다행히 너네는 주관식이 안 나오죠. 주관식이 안 나와서 개념 정도만 알아놓고 갑니다. 다 외워야 되는데 원래는. 넘어갑니다. 생명적 생태 구조. 생태적 지속 가능성. 147쪽에 그 본문 제일 위에서 네 번째 줄. 생태적 지속 가능성. 그것도 밑줄 겁니다. 생태계의 본질적 기능과 과정들을 유지하고 생태계의 생명 다양성을 보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기능. 생태적 지속 가능성. 이거를 위해 아까 지속 가능한 발전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적인 거 저거만 기억하자. 개인적인 건지 아래쪽에 나오죠, 세 개. 개인적인 거인지, 그다음에 제도적인 건지, 그다음에 국제적인 건지. 람사르 협약에 나올 거 외워보세요. 람사르 협약 네모, 습지 보호, 습지 보호, 생물 다양성 협약, 동식물 천연자원 보존, 사막화 방지는 사막화 방지. 람사르 협약은 외워둬라. 람사르 협약. 남사시럽다, 남사시럽다 생각하세요. 습지는 주로 어디 많이 있냐면 열대 지역이 많이 있죠. 사람들이 습지 지역에서 이렇게 좀 중요 부위만 가리고 열대 우림 뭐 이런 거 생각해서 남사스럽다. 습지 보호, 남사스럽다. 넘어갑니다. 환경 파괴 얘기인데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섬. 요거 우리가 배출하는 쓰레기들이 주로 다 어디로 가냐면 바다로 흘러가가지고 해류 따라서 어디로 가면서 고인데 고여가지고 중간에서 막 뭉쳐서 막 있으면서 만들어진 큰 섬이 플라스틱 쓰레기로 만들어진 거대한 섬 얘기하는 겁니다. 아래쪽 보면은 쓰레기를 소재로 삼아 현대 소비사회를 비교하는 조던이 촬영한 엘바트로스의 뱃속 사진인데 그 안에 플라스틱 때문에 굶어 죽거나 혹은 질식 혹은 중독돼서 죽은 거를 나타낸 거네요. 안에 보면 뭐 플라스틱이 있었겠죠. 환경 파괴 얘기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분 남았네. 문화윤리 봅니다. 5분 컷. 예술과 대중문화윤리. 이런 가치. 예술의 기능. 햄버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다니 152페이지. 케첩병 누구 작품이지? 작가의 작품이라 지역 학생들이 만든 거고. 햄버거랑 케첩병이랑 같이 있을 때는 둘 다 뭐 예술인지 잘 모르겠는데 왼쪽은 예술품으로 대접받고 오른쪽은 학생들이 만들어서 철거되네요. 그래서 뭐 보는 사람 따라 다르다, 뭐 상대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제도론의 입장. 제도권에서는 예술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니? 우리 무슨 주의랑 무슨 주의 있었어? 신미주의랑 무속주의 있었지. 제도권에서는 제도 우리 그 사회 제도 같은 거 얘기하는 거. 예술작품이란 감상을 위한 후보라는 지위를 인정받은 인공물. 그래서 제도권에서 인정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작품이다 아니다. 그냥 도덕주의적인 관점에서 사회에서 인정 안 받는 건 예술작품이 아니라는 거죠. 위에 보면은 케첩같이. 왜 도덕주의예요? 제도권 입장은 원래 도덕주의적 입장입니다. 사회의 가치관을 주입해야 된다는 입장이잖아, 도덕주의는. 가치관이 별개다. 예술관은 별개고 이 순수성을 추구해야 된다가 신미주의. 근데 이런 거랑은 반대로 다음 페이지. 반면 예술적 본질은 예술자체의 형식에 차지한다. 순수한 형식만이 아름다운 주의다. 오늘 이 신미주의 입장일 거고. 예술은 예술 기능을 읽어보면 보자. 첫째, 사람 마음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사고를 확장할 수 있고 의식과 사회에 배합하는 데 이바지라는 거고. 오늘 읽어보면 되겠지. 칸트의 형식론. 칸트는 어떤 주의였니? 절충주의라 가지고 세 가지 공통점도 알아두세요. 칸트의 형식론 그 교과서에 나오니? 안 나오지. 안 나오면 넘어갑시다. 프린트에 나오잖아.
칸트의 형식론. 형식. 미적 판단은 무관심하고 내 보편성을 가지고 즐거움은 한목적성이고 우연적이 아닌 것이 필연적이다. 여기 형식적으로 유사하다라고 말하더라. 형식적으로 미와 선이 유사하기 때문에 뭐가 뭐에 기여할 수 있어? 미가 선에 기여할 수 있다. 예술이 도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표현이고 예술과 윤리의 관계 두 개 나오네. 도덕주의랑 예술지상주의 나오네. 와일드가 대표적이죠. 원예기인이 와일드. 스핑거니 원예기인 스핑거니. 정상각형 얘기했잖아. 정상각형이 도덕적이고 비도덕적이다 이런 거 얘기하면 안 된다고. 플라톤 같은 경우는 위에 플라톤은 대표적인 무슨 중심주의? 도덕주의, 도덕주의 입장이고. 추방론 같은 거 얘기했고.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에 대한 가나 입장 차이, 예술과 윤리의 관계 넘어갑니다. 아는 내용. 예술과 윤리의 상호 관련성에서 예에서 사람이 서고 악에서 사람이 완성된다. 누구야? 공자. 그래서 여기는 도덕주의 입장인데 예술과 윤리가 상호 관련성이 깊다는 얘기죠. 밑에 예술 상업화, 긍정적 측면은 뭐 상업화되면서 대중이 예술을 소비하고 감상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재능이 있는 사람들이 예술계에 유인될 수 있다. 예술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다. 이런 게 나올 거고요. 반대로 부정적인 측면은 예술 상업화의 부정적인 측면은 다음 페이지 부정적인 측면. 본질을 왜곡하는. 팔리는 것만 팔릴 거죠. 예술이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어디에 종속돼? 상업적인 거에 종속되겠죠. 자본에 종속되겠지. 예술에 그리고 뭐 잘 팔리는 것만 만들어야 되니까 자극적이고 자극적이고 저질 문화 같은 걸 많이 양산하겠죠.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그래서 뭐 긍정적 측면은 특수 계층만 누리던 예술에 대해 대중도 접근할 수 있던 계기가 긍정적이지만 상업적 가치가 예술하는 상업적 가치에 따라 잘 팔리는 물건이 우수한 예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예술을 평가하는 척도가 자본이 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술가들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그걸 감상하는 대중들의 노력도 중요해. 질적으로 높은 거를 많이 소비해 주는 게 소비자의 역할이겠지. 밑에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제 신문 기억합니다. 별표 하나 치고 미는 도덕성의 상징이다. 칸트가 좀 어렵게 나와요. 어렵게 나오면 쉬운 해설 보면 미의 판단 형식과 선의 판단 형식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상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미와 선의 밀접한 관계를 주장한다. 순수 이성적 이것도 기억해라. 인간이 감성적인 것을 순수 이성적으로 나아가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 이성은 도덕적인 걸 할 수 있는 실천 이성을 얘기하는 거야. 순수 이성, 실천 이성을 통해서 도덕적인 걸 파악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아름다움이 넘어갑니다. 대중문화네. 대중문화 특징 밑에 대중매체에 의해 첫째 봅시다. 대중매체에 의해 생산 확산. 대중매체. 둘째, 시장을 통해 유통. 셋째, 일상과 긴밀하게 연결. 텔레비전 프로그램, 뭐 만화, 가요, 서점 이런 거 대중문화 같은 걸 얘기하는 거고. 넘어갑니다. 대중매체에 의해 확산되는 게 대중문화예요. 대중매체 때문에 대중문화라고 부르는 겁니다. 대중매체 뭐 TV나 이런 거. TV 그렇지. 아까 뉴미디어도 대중매체야. 전통적인 거, 뭐 신문, 라디오, 방송 이런 것도 다 대중매체고, 서적 이런 것도 대중매체고, 플러스 뉴미디어까지 대중매체인데 이거에 의해 확산되는 게 대중문화라고 합니다. 긍정적 효과는 소수의 사람들이 독점하던 거를 대중들이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줬어. 그리고 대중이 사회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도록 만들어주고. 하지만 오늘날에 어떤 문제가 있어? 밑에 보면 지나친 상업성. 밑에 보면 사례로 이런 게 나오잖아요. 아이돌 스타 만들기와 스타 버리기. 아이돌 그룹은 전략에 따라 만들어져서 팔리는 형식으로 사람들 이게 연예인들 모아가지고 아이돌 그룹을 결성한 다음에 이제 취향이 바뀌면 바로 이제 폐기하고 새로운 그룹을 결성하고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자본 논리에 따라 사람을 이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니까 지나친 상업성이 비평화될 수 있겠죠. 다음 페이지. 대중문화는 자본에 종속돼 있기 때문에 만들고 싶은 걸 만들 수가 없죠. 예술가들이. 대중문화 만든 사람들이 그 방송사의 지배를 받잖아. 방송사 자본을 투자해 주는 사람들이 2분 안에 끝낸다. 대중문화. 그래서 대중이 일정 수준을 발전하는 측면이 있고
PPL 대중문화 역량은 어떻게 될까? 저 오른쪽에 대중문화 판매 전략에서 대중문화를 생산하는 기업적 문화산업은 평균적인 취향에 맞추어 문화산업을 기약, 제작, 광고를 통해 의도적으로 대중의 취향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누구 입장일까 이거 혹시? 아도르노 기억나니? 무슨 뭐 얘기했니? 문화산업론 얘기잖아. 그러면 대중은 뭐가 되는 거야? 대중이 선택하는 거 맞아 아니야? 아니에요. 대중은 선택권이 없이 그냥 그 주어진 걸 소비하는 대상이 되는 거지. 대중들도 객체가 되는 거예요. 문화산업에서는. 누구만 이렇게 주도적으로 뭔가를 하냐면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대 독점 자본만 뭔가를 할 거예요. 괜찮지? 생업적 예술의 해체. 얘는 뭐죠? 자본 갖고 있는 애들 말하는 거. 자본 갖고 있는 애들만 그 힘을 갖고 있다고. 소비자들도 비판하는 거예요. 소비자들도 우리는 선택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대중은 사실은 몇 개 주어진 선택지 안에서 그 안에서만 골랐을 뿐이지 선택권이 없다고. 그냥 주어진 것만 소비할 뿐이라고. 넘어가고 폭력성과 선전성이 있다. 뭐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대중문화는 이제 대중들이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말초적인 감각적인 쾌락 같은 걸 추구하는 거고. 그래서 윤리적 규제 같은 걸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입장이 논란일 수 있겠지. 너무 막 질이 낮은 문화만 범람하니까 거기에 대해 윤리적 규제를 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을 거고. 근데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문화 탄압이다, 문화 검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제도권 차원에서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고 우리도 개인의 주체적인 규제가 요청된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 또한. 여기 밑에 보면 호르카이머, 아도르노랑 같이 계몽의 변증법 이런 거 얘기하면서 문화 산업론, 문화 위에 저 생각이 쌓이는 격에서 가운데 좀 봅시다. 문화의 이러한 특징 속에서 개인의 주체성은 사라진다. 자본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해주는 사회 속에서 개인은 단지 그것을 향유하는 존재이기만 하다. 소비자들도 까는 겁니다. 문화산업 자체를 비판하는 문화산업 자체를. 넘어간다. 예술의 목적은 무엇인가? 목적에 관해서 가는 뭐니 톨스토이. 도덕주의 입장이지. 예술은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게 예술의 목적이고 나는 와일드는 심리주의 입장이잖아요. 예술 그 자체가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게르니카 와이드가 신미주의죠. 스핑거리랑. 스핑거리는 심리주의. 문화산업이가 대중문화랑 비슷한 거예요. 대중문화를 비판하는 겁니다. 문화산업론이라는 게 대중문화를 이거는 약간 산업이라는 게 생산물을 대량생산이랑 판매하는 입장이잖아. 그런 것처럼 문화가 그냥 예술이 아니라 원래 문화 예술이어야 되는데 예술이 아니라 산업이 되었다고. 그렇게 비판하는 입장이야. 아도르노, 호르카이 뭐 이런 사람. 여기까지만 하고.